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를 알아가는 시간 톡톡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의 이은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어떤 거죠? 네, 오늘은요. 부동산 시장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내력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부가 지난 1월 달에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의 내력벽을 최대 20% 철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법령안이 최근 들어서 백지화가 됐습니다. 안정성 문제가 상당히 큰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리모델링은 무엇이고 왜 내력벽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정부의 내력벽 철거 불허 후폭풍입니다. 최근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전에 이 내력벽이란 게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알려주시죠. 네, 내력벽이라는 건요,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력벽인지 아닌지 몰라서 모르셨을 분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면 보셨을 텐데요. 일단 내력벽이라는 것은 건물의 지붕이나 그 위층의 구조물을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물인데요. 그 건물의 공간을 수직적으로 나누기 위해 만든 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벽돌을 쌓은 게 아니라 대부분 콘크리트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건축물의 힘을 지탱하는 기둥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내력벽을 철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건물을 지탱하기 위한 이제 구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력벽을 철거하게 되면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안정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건물을 지탱하고 있었는데 이 내력벽을 허물면 그 건물이 흔들릴 수 있다는 안정성의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면 이 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력벽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 상업용 건축물과 또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벽을 허물고 충분히 보완하면 괜찮지 않을까, 위험 요소가 없진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안정성 문제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특히 이제 그 상업용 건물은 이제 작은 경우가 많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높은 층수가 많기 때문에 이 중심부의 내력벽을 허물면 안정성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는 안정성을 이제 이유로 해서 내력벽 철거를 보류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층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벽이 내력벽이기 때문에 이걸 철거해버리면 붕괴의 위험이 생기는군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도록 또 허가를 받은 곳도 있을 텐데 이 내력벽을 그러면 철거할 수 있게 되면 그럼 어떤 효과, 어떤 점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가장 크게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간에 벽이 있어요. 그럼 벽을 허물게 되면 아파트 공간이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트이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현행 주택법상에는 이 리모델링을 할 때 아파트를 많이 증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딱 3개 층까지만 수직 증축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 세대 간에 있는 내력벽을 허물면 그 층수를 높일 수는 없지만 그만큼 공간이 넓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공간이 넓어지고 또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하는 조합에서는 주택 간 내력벽 철거를 주장해 온 건 그만큼 사업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내력벽 철거의 경우는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 한해서 추진이 됐던 건데 네. 그렇다면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요, 저희가 오래된 집을 개조를 할 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아니면 재건축인데요. 일단은 리모델링은 건물을 허무는 게 아닙니다. 있는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고요. 기본 구조물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부에 이제 일단 몇 개 층만 증축을 하고 내부를 변경하는 기본 이제 건축 기법입니다. 반면에 재건축은 우리가 좀 많이 보셨을 텐데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모두 다 전부 다 허물고 처음부터 새로 짓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짓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쓰느냐 이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 네. 자체가 다르네요. 그러면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이게 아무 때나 우리가 원할 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오래돼서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추진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가 되는
건 아니고요. 법에서 정한 그 기간이 넘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재건축은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고요. 리모델링은 준공된 지 15년이 지나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리모델링과 재건축 법의 차이는 어떻게 나 있습니까? 네, 기준이? 사실 이제 기본 법부터 다르고요. 아예 건축물의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법에도 법 기준에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시도 조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또 차이가 나는데 준공한 지 20년이 경과한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건물일 경우에 이 건물을 우리가 봤을 때 도저히 쓸 수가 없고 훼손 멸실 우려가 강할 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30년이나 40년이 지나야만 가능한데요. 또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이제 그 시도에서 그걸 평가를 합니다. 과연 이 아파트가 얼마나 노후화됐냐. 그래서 그 평가를 거쳐야만 가능하고요. 또 소형 평형 의무 비율도 있고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되는 등 굉장히 많은 각종 규제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요, 반면 이 리모델링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그 리모델링에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재건축보다는 굉장히 법적인 면에서 자유로운 편이고요. 그냥 15년 이상만 되면 공동주택은 어든 단지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고 쉽게 이제 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뭐 사업 방식이라든지 시행 시기 그리고 법 기준 어느 하나 같은 게 하나도 없네요. 혹시 차이점 또 더 있습니까? 네,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가구 수가 얼마나 증가하느냐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건축에는요, 용적률이라는 법정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구 수보다 더 많은 물량을 지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아파트가 100가구라면 재건축을 해도 100가구 이상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규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분양을 통해서 조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요. 반면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요. 각 가구당 전용 면적을 30%까지 늘릴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 평형보다 30%보다 넓어질 수는 있지만 이게 수직 증축, 위로 증축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게 규제가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절차 진행 면에서도 좀 달라지겠군요, 두 가지가.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파트를 처음부터 부시고 짓는 거랑 그냥 짓는 거랑 굉장히 기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아파트를 처음부터 이제 그 새로 건립하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짧게는 5년부터 10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뭐 이거보다 짧은 기간 뭐 2년, 3년 정도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단계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사업 시행 인가도 받아야 되고 또 조합끼리 협의도 봐야 되고요. 또 분양가 때문에 또 결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조합을 결성을 해서 이 아파트가 완공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업비 면에서도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방금 뭐 재건축이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재건축 사업비가 더 많이 나는 네, 걸까요? 맞습니다. 재건축 사업 비용은 사실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요. 리모델링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토지 조성 공사뿐만이 아니라 골조도 올려야 되고요. 또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또 차액 공사비, 뭐 조합 경비, 또 시간이 오래 지체될수록 뭐 개발 땅값 이런 것들 포함해서 굉장히 투입되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수십억 원에서 뭐 몇천억 원까지 달하는 그런 굉장히 큰 규모의 재건축도 있는데요. 반면에 리모델링은 기존에 있는 것을 약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추진 비용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에 정할 건지 그 차이는 있겠지만 재건축에 비해서는 상당히 사업비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재건축과 리모델링 다른 점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더 낫다라고 딱 확정짓기, 딱 정의 내리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야 될까요? 리모델링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요. 사실 이게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어떤 단지별 특징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 방식을 좀 잘 고려해보는 그런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점 알아봤는데요. 자, 이 내용을 알면 자, 오늘의 주제인 내력벽 철거 불허 결정 내용을 좀 더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드린 질문이었고요. 이제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가 이번 내력벽 철거에 대한 내용을 검토에 들어간 게 꽤 오래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그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직 증축을 할 때 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검토하는 용역 작업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게 지난해 9월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난 1월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계획에도 발표를 하고 마치 이게 되는 것처럼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2월 달에 국토부가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재검토로 돌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를 한 상태인데 그게 달라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직 충축 시 내력벽을 철거해도 보강 공사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함께 또 내력벽을 없애면 아파트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하중이 실려 더 위험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부딪혔고요. 그래서 결국은 재검토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내력벽 철거 불허 결정이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그런 아파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먼저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었습니까? 일단은 전국에 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요. 일기 신도시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는 성남 같은 지어진 지 한 10년 정도 된 이제 그 신도시들인데요. 현재 이제 조사한 결과 8월 17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아파트가 35개 단지고요. 17,700가구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단지 내 여유 공간이 넓은 택지에 조성된 경기 성남이 11개 단지고요. 또 안양시 이렇게 일기 신도시에 대부분 몰려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기 신도시들이 정부에서 이제 그 입법 예고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지금 리모델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력벽 불허 허용 방침이 지금 내려오면서 지금 추진을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졸지에 날벼락을 맞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한다면 건물의 가장자리에 새 건축물을 붙이는 수평 증축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가 뭐 투베이, 그러니까 방 한 개에 거실, 전면 이렇게 배치 구조로 있었다면 이 수직 내력벽을 철거하면 3베이나 4베이 형태로 바꾸는 형식이 된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정부가 이렇게 내력벽 철거를 불허하면서 기존의 계획이 어그러지게 된 거죠. 네. 계획까지 다 세웠는데 네. 그러면 단지들의 경우는 참 난감한 상황이 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체적인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그 정자동에 한솔주공 5단지가 있는데 지난해 6월에 전국에서 최초로 수직 증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야탑동 매화 1단지, 또 정자동 느티마을 3, 4단지도 지난해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인데요. 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이 대표적인 단지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러면 내력벽을 철거하고 어떻게 이제 리모델링을 할 건지 그 기존 계획부터 다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건축 심의까지 마친 상태에서 정부의 최종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단지들의 경우는 집값에도 좀 영향을 주겠는데요? 네,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리모델링을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기대감이 꺾였기 때문에 아파트 값에도 당장 문제가 이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부동산에 전화를 해봤는데 매수 문의가 갑자기 줄어들고 사겠다는 사람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규제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는 한 집값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아파트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력벽 철거가 불가능해졌으니까 내력벽 철거는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야 네. 하는지 그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내력벽 철거가 일단 불허 방침을 내려져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으면 그 사업이 불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요. 좌우로 베일을 늘려서 소형 평형을 중형으로 구성하려던 단지들이 설계를 바꿔야 하고요. 아니면 허용 여부가 재논의되는 2019년 이후까지 사업을 연기하거나 중단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지들이 지금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단지들도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진행 중인 모든 리모델링 사업이 중단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법이 이렇게 지금 허용을 불허했다고 해도 이제 추진하는 단지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냐?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최대 3개층을 수직 증축하는 것만큼 일반 분양 물량 확보가 가능하고요. 또 사업성은 그래서 여전히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베이 확장이 필요 없는 중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앞뒤만으로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가능을 한데요. 문제는 이제 중소형입니다.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내력벽을 허물지 않으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평형을 늘리는데 좀 그런 부담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민간 건설사들이 옛날에 조성한 아파트가 있는데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어진 지 15년 이상 된 그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아무래도 부족한데 또 리모델링 규제도 막혀서 더 지금 넓힐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노후화된 단지들은 아무래도 재건축을 하면 수익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이 리모델링을 좀 유력한 사업 방식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재건축도 아니고 그리고 내력벽 철거도 아니지만 그 외에 다른 리모델링도 방식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닐까요? 네, 일단은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그 세대별로 확장 면적을 달리하는 리모델링 방식도 가능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2012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아파트가 있는데 서울 마포구 현석 호수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요. 새 건축물을 붙일 수 있는 동 가장자리에 가구의 좌우 면적을 상대적으로 좀 넓히는 방식을 택했거든요. 사실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굳이 방식을 찾는다면 이런 방식도 마련을 할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정부가 이번에 내력벽 철거 불허를 냈는데 이게 리모델링 사업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사업 추진을 적극 권고하다가 돌아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단지 개별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정부가 지금 그 문제를 삼은 게 안정성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안정성에 우려하시는 분들은 또 이 리모델링을 추진하지 않을 그럴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또 이런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고 또 괜한 그 안정성에 대한 오해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지금 준공 연도가 굉장히 오래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는 또 이제 기다리기는 힘든 그런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선책으로 리모델링을 선택을 한 건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부의 이 내력벽 철거 불허 결정에 대해서 업계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그리고 주민들 비난도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굉장히 이제 비난이 지금 거센데요. 일단은 정책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불허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권고를 하다가 갑자기 돌아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그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막히는 결과가 돼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성남시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거의 그 성명서를 통해서 정부의 이런 오락가락 줏대 없는 행정을 비판하기도 하고 나서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이제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정부가 일단은 불허 방침을 내렸고요. 이후의 논의는 2019년 이후에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이나 그 후년에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3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태거든요. 안정성 그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정부의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톡톡 부동산 오늘은 정부의 내력벽 철거 불허 폭풍이라는 주제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